오늘 말씀드린 이 돌아가면서 잘 챙겨 드셔보세요. 살이 빠집니다. 제 예전에 환자분 중에 유독 식욕이 엄청 왕성한 분이셨던 거예요. 오히려 살이 빠졌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약과 음식을 함께 처방하는 요리하는 한의사 유승선입니다. 연휴가 지난 지가 한참 지났는데 그때 먹은 게 아직도 살이 안 빠지는 것 같습니다. 이래봬도 제가 다이어트 환자를 무려 1만 명이나 진료한 한의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내장 지방을 없애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먹어서 지방 없애기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벌써 어떻게 먹어서 지방을 없애요? 뭐 이런 소리가 좀 들리는 것 같은데요. 보통 우리가 살을 빼야 한다라고 하면 식사량을 줄이거나 운동을 해서 살을 빼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이보다 더 좋은 방법들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조금 색다른 다이어트 방법인 잘 먹기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오히려 잘 먹으면 지방이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물론 이때 챙겨야 하는 건 잘을 어떻게 하는지 꼭 알아야 하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내장 지방을 잘 태워줄 수 있는 좋은 음식을 선택하고요. 이 음식들을 잘 챙겨 먹는 겁니다. 그러면 효과적으로 살이 빠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건강한 육식 있죠? 고기를 갖다가 찌거나 삶아서 만든 고기들, 그리고 생선 요리들, 이런 건강한 식재료를 가지고 요리한 음식들을 먹으면 사실 포만감도 잘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더 과도하게 음식 섭취도 안 하고, 이 적당한 포만감을 기준으로 해서 칼로리 섭취도 적절히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살이 찌지 않습니다. 좋은 음식을 잘 챙겨 먹게 할 때 꼭 챙겨야 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거든요. 뭐냐면 내장 지방이 쌓이는 음식은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 예전에 환자분 중에 30대 남자분이 계셨는데 유독 식욕이 엄청 왕성한 분이셨던 거예요. 이분이 매번 다이어트 할 때마다 실패해요. 왜냐면 나는 식욕이 너무 왕성한데 먹는 걸 줄여야 하는 게 너무 괴롭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이걸 하지 못하고 몇 번 하다가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가족분들은 뭐라고 해요? 아니 너는 왜 이렇게 끈기가 없냐? 너 왜 이렇게 마음 먹은 걸 잘 못 지키냐? 이러니까 본인도 사실은 내가 식욕이 왕성한 거를 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족 간에도 막 갈등이 있고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오히려 이분한테 많이 먹으라고 했습니다. 신선한 채소도 많이 먹고 단백질로 만든 반찬들 먹고, 그리고 밥 먹을 때는 꼭 잡곡밥 먹고요. 이렇게 충실히 먹으라고 했는데 오히려 살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되게 당황해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원장님, 제가 다 먹었는데 오히려 살이 빠졌어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이 액상 과당하고 인스턴트 음식, 그리고 튀김, 그리고 밀가루 음식을 끊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방을 만드는 음식을 안 먹는 게 다이어트를 성공시키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루에 드시는 것들 잘 체크해 보세요. 무심코 먹는 초콜릿, 빵, 그 다음에 케이크, 그리고 음료수나 이런 데 액상과당 엄청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잘 모르지만 칼로리 섭취를 엄청 많이 하기 때문에 아무리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줄인다고 하더라도 살이 찌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나 왜 소식한 것 같은데 살이 안 빠지지? 그래서 내 몸에 지방을 만드는 음식을 안 먹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부터 꼭 이거 한번 해보세요. 아침, 점심, 저녁 말고 내가 그 간식이라든가 아니면 무심코 자리에서 먹는 칼로리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내장 지방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요, 초라하지만 풍족한 밥상을 차리는 겁니다. 영양소를 골고루 챙기면서도 내장 지방을 만드는 불필요한 식단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이 밥상의 핵심 비결인데요. 첫 번째, 구체적인 식단은요, 아침에는 오트밀하고 견과류를 먹습니다. 그리고 점심에는 샐러드하고 닭가슴살 먹고요. 저녁에는 잡곡밥하고 나물 반찬을 챙겨 먹는 거예요. 충분히 아침, 점심, 저녁을 챙겨 먹었으니까 포만감이 생겨서 더 이상 음식을 먹지 않게 돼요. 과자라든가 케이크라든가 이런 불필요한 칼로리를 섭취하지 않으니까 지방이 생기지 않는 거죠. 꼭 기억하세요. 잘 먹어야지 살이 빠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단백질을 섭취하는 방법도 살짝 바꿔보는 겁니다.
이 육류를 섭취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지방 함량이 적은 부위를 선택하는 거거든요. 소고기 같은 경우는 우둔살이라고 하죠. 이 엉덩이 부위 살이 지방 함량이 낮기 때문에 우둔살을 좀 먹는다거나, 아니면 돼지고기를 먹을 때는 뒷다리살이 지방 함량이 낮으니까 뒷다리살로 다이어트 할 때 챙겨 먹고요. 무조건 고기를 안 먹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닭고기를 먹을 때는 닭가슴살 부위를 선택해서 지방 함량을 최대한 낮춰주는 겁니다. 그리고 육류보다는 생선을 좀 먹어주면 좋아요. 내가 옛날에 육류를 10번 먹었으면 두세 번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생선을 먹는 거죠. 생선 같은 경우는 연어도 좋고 참치도 좋고요. 단 연어, 참치 같은 경우는 기름기가 조금 더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기름기가 적은 고등어라든지 삼치라든지 꽁치라든지 정어리라든지 이런 걸 챙겨 먹으면 좋습니다. 사실 제가 환자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생선을 의외로 안 드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살짝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가 아무래도 고기가 익숙하잖아요. 대신 고기를 생선으로 바꿔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먹어도 살이 빠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식생활만큼이나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활 습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운동 습관이고요. 현대인들이 뱃살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안 움직여서 그래요. 하루 종일 앉아있는 생활 습관이 뱃살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앉아있는데 어떻게 뱃살이 안 나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움직이셔야 되는데 언제 움직이는 게 좋냐면 밥을 먹고 나서 30분이나 1시간 정도는 걸어야 돼요. 동의보감에서 뭐라고 했냐면 식사를 하고 나면 양 팔과 양 다리를 이렇게 젓는 운동들을 하면서 동네 한 바퀴를 돌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밥을 먹어서 위장에 음식물이 가득 차잖아요. 그럼 위장이 움직여서 이걸 소화시킬 텐데 손발을 움직여주면 위장이 더 자극을 받아서 소화가 더 잘 되고, 그러면 불필요하게 몸에 노폐물이 쌓이지 않으니까 살이 안 찐다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식사하고 나면 꼭 30분에서 1시간 정도 움직이는 것을. 단 요즘에 너무 춥잖아요. 밖에 나가기 어렵잖아요. 이럴 때는 실내, 건물 안에서 이렇게 움직여 주시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식후에도 움직이는 것 외에 하루에 가능하면 가벼운 운동을 꼭 해주시라는 거예요. 웨이트라든가 무리하게 막 달리기라든가 꼭 이렇게 과격한 운동이 아니더라도 간단한 스트레칭이라든가 아니면 가벼운 요가, 필라테스 이런 것 뭐든 좋으니까요.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일주일에 5회 정도는 꼭 습관적으로 운동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수면 습관 되게 중요하거든요. 잘 자야지 운동도 할 수 있는 에너지도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음식을 잘 챙겨 먹을 수 있는 체력도 그리고 멘탈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수면 꼭 챙겨 주셔야 하고요. 이상입니다. 자, 여기서 한의사의 킥 나갑니다. 지방을 배출해주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 3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결명자차.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그 결명자가 몸에 있는 숙변을 제거해주고 변비를 갖다가 해결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신기하죠? 결명자가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사실 변비만 잘 해결돼도 2, 3kg 쑥 빠지거든요. 결명자차 하루에 한 번씩 꼭 드셔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산사차입니다. 산사라는 거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요. 산에서 나는 사과다 내지는 작은 애기 사과다라고 해서 산사라는 이름이 붙여진 한약재로도 많이 쓰입니다. 주로 효과가 소화를 갖다가 도와주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소화가 잘 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밥을 먹은 다음에 소화가 잘 되면 이게 골고루 영양분이 돼갖고 살이 찌지 않는데, 오히려 이게 소화가 잘 안 되면 노폐물이 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만한 지방세포가 되는 겁니다. 셀룰라이트가 되고요. 그래서 산사차를 드시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많이 알고들 있죠. 옥수수 수염차. 옥수수 수염차가 한의학에서는 붓기를 빼주는 효과가 있어요. 우리가 붓는 것만 잘 해결해도 사실 살이 찌지 않거든요. 그래서 옥수수 수염차도 챙겨 먹으면 좋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3가지 차 돌아가면서 잘 챙겨 드셔보세요. 살이 빠집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내장지방 제거하는 방법 어떠셨나요? 우리가 보통 다이어트 하면 고난의 행군이죠. 먹을 거 안 먹고 참고 하지만 고난의 행군은 한두 번은 하지만 오래 할 수 없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건강한 다이어트라는 방법은 오히려 잘 먹는다는 거예요. 잘 먹어야지만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가 되는 겁니다.
요약해드리자면 영양분을 충분하게 줄 수 있는 건강한 식재료는 아침, 점심, 저녁 잘 챙겨 먹고, 내 몸에 지방을 만들고 노폐물을 만드는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들은 멀리하고, 그리고 아무리 바빠도 소화를 도와주는 건강한 운동들, 몸에 노폐물을 쌓이지 않게 하는 건강한 생활 습관들은 꼭 챙겨서 하시라는 겁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또 다음에 찾아뵐게요.